박지연 미디어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지금 언론 대응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체제를 이제 좀 정비를 해서 언론을 친화적으로, 예. 그러니까 내 편으로 만들고 예.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예.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럼요. 친구도 가까이, 적도 가까이. 알겠습니다. 적은 더 가까이. 집어서. 자, 구글에서 기사를 보면요. 편집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 기사를 보면요. 네이버가 가공을 해서 기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자주 보는 기사들을 가공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이버 가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그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 편집진이 보여주고 싶은 기사만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안 된다라고 불법이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바람직한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좀 아니 생각해볼 우리가 여지가 흔히 있죠. 말하는 예. 알 권리라고 이야기할 때 편집되어 있으면 우리가 순수한 오이를 먹고 싶고 순수한 사과를 먹고 싶은데 사과에 설탕을 뿌리거나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음. 뭐 또 설탕 뿌리면 달달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사과에 소금을 뿌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맛을 줄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런데 이게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이 쇼킹한 여성관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첫 경험은 공유했던 여중생이었다. 아니 근데 제가 잠시 선거 뛰고 오느라고 모르세요? 아니 진짜 선거 뛰는 기간 동안 뉴스가 귀로 들어가서 귀로 밖으로 나가요. 정말. 네. 그때 중간중간 들어오죠. 네. 들어왔는데 너무 쇼킹해서 전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이건 탁현민 행정관이 본인이 저기 쓴 저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게요? 예.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너무 좀 내용이 쇼킹할 것 같아서 나중에 혼자 몰래 보려고요. 입을 쓰고 그 정도까지로. 자, 예.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편집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 같은 그런 충격적인 여성관을 보여준 그 공직자의 얘기가 네이버 하면은 사라졌어요. 아, 구글에는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탁현민 쳐서 그 사람 기사를 일부러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요즘 뉴스가 뭐지 하고 딱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을 켰을 때는 전혀 안 나옵니다. 아, 관심사에 둘 수 없게 했다는 예. 얘기네요. 근데 반대로 그 우리 홍준표 후보의 옛날에 옛날 사건 어. 그거 같은 경우에 사실 홍준표 후보는 개입하지도 않았고 들은 얘기를 쓴 건데 도배가 됐었죠. 자, 네이버 그런데 키면은 그 얘기였어요. 여기에 또 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인데요. 네. 이분이 바로 네이버 뉴스 편집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네이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뉴스 편집 부서가 있고 광고도 있고. 광고 네. 있고 뭐 무슨 이제 그 검색 부서 있고 이럴 네. 텐데 딱 뉴스 편집 담당하는 그분이 국민소통수석이 되신 거죠. 자, 국민소통을 그리고 책임진다. 네이버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카카오 부사장 네. 하셨던 정혜승 이분이 또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네. 또 청와대에 입성을 했죠. 그럼 다음 네이버, 카카오 다 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뭐 좀 어려워지는 거죠. 상당히. 왜 저 따라 오늘 말을 조심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말을 조심하십니다. 네. 아니 사실은 저기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네. 방송 금지 용어예요. 그럼 쓰지 마십시오. 응. 예, 우리 근데 잘못하면, 요걸 약간 음. 저기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우리는 세대다라고 할 수 있죠. 느낌이 확 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비롯해서요, 이런 네. 쪽에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요? 규제. 저는 규제보다는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경쟁에 따른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라는 근데 생각이 지금 이야기 듭니다. 듣다 보면 공정 경쟁이 이미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 어떻게 공정 경쟁이라는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살인죄, 절도죄 이런 걸 정할 필요가 없어요. 착하게 살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법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것만 지켜라. 그러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은 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 공정하게 경쟁하세요라고 했을 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와 규제가 따라줘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저희 뉴스 면에 있어서는 그 포털이 뉴스를 다루면서 사실상 언론이 언론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언론법상의 규제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유통하는 사업자지 우린 뉴스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명분인데요. 사실 언론의 핵심 기능은 생산보다는 유통과 그 편집 기능이 언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이제 그 네이버의 로비력은 사실 삼성 로비력을 능가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언론으로서의 규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해야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먼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다음 주부터 목요일 날 진행을 하신다고요? 그러게요. 국장님 태산입니다. 아이, 왜 그러십니까? 태산은 저 멀리 있는 중국의 산이 태산이고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저 사실은 맨정신에는 별로 말이 잘 안 나와서 낮술이라도 한잔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안 된가요? 음주 방송은 절대 금지입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해적방송인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정당의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그래요? 낮술이 아름답지 않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왕효근 위원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오셨습니까? 아,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 날이니까. 네, 오늘 그럴 것 저한테 같습니다. 태극기가 이렇게 이쁜 꽃다발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3주 못 본 것 그렇죠. 같아요. 3주 동안 네, 근데 못 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자, 최근에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젊은 용어로 폭망.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당 지지율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4%까지 넘게 올랐다라고 하는 게 어제 나왔었는데요. 15.2%까지. 예, 그러니까 14% 이상. 네. 그런데 뭐 우리가 바른 정당이라고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거기도 뭐 지지율이 재밌어요. 6%. 네, 근데 바른 정당은 지금 몇 %인데 폭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당 아, 말씀이죠. 국민의당. 아, 마찬가지 국민의당이 지금 3%대까지 네? 3%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야, 국민의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한 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 어쨌거나 당 해체설이 나오는 데에는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갔습니까? 아직 이제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인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이후로 네. 그 지금 이유미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네. 그 기타 과정들이 자꾸 불거지는 상황에서 네. 아무래도 그 지지 기반이 네. 민주당과 겹치다 보니까 네. 그 호남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지금 현재 모습에 대해서 호남 지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난 총선 때 호남의 몰표를 받았던 국민의당에 쏠렸던 여론이 민주당을 향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지금 사실 보여지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쯤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김관영 그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이 일은 단독이다, 그러니까 알 수 없었다라고 이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분명히 하셨고 아무래도 그 안철수 그 전 대선 후보께서는 아마도 그 이 일이 어느 정도 그 검찰 조사라든가 그 실질적인 조사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어졌을 때쯤에는 아마도 그 대국민 사과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도의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뭐 이런들 저런들 네. 지금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안철수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었는데 네. 버티기를 하고 있고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 굉장히 그래도 하나의 당으로서 대통령 후보가 2위까지 처음에 올라가면서 그렇죠. 사실 접전선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후보인데요. 네. 책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요. 안타깝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진짜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표현을 함으로써 사과를 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그 모름이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대선 토론회 때 그 느꼈던 것처럼 몰랐을 때의 대처하시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의 언급이 바로바로 움직이지 않으시진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네. 어쨌거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어제 올랐다라는 거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15점 몇 %? 2%.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점점 회복,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 네.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확연하게 회복세가 그 뭐 지역직으로 좀 묶어서 보면 30%대 지지를 회복하고 또 좋은 있습니다. 소식은 호남권에서 오르고 있대요. 네, 뭐 네. 저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호남권의 표는요 바로 경기와 서울로 바로 밑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호남권의 표를 저는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호남권의 목소리가 지금 우리 지지율로 같이 연동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TK 정당이 아니라 영남권 정당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가는데 하나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의미를 네. 부여할 수 분명히 있고요. 그 게다가 이제 7월 3일 야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지금 교수님 계시지만 이제 최고위원으로 네. 이제 당선되셨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아무래도 어떤 변화를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의 추이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당원을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에 출연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르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2017년 7월 6일 목요일 적반하장입니다. 사설을 보고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선거 뛰는 기간 동안 이 말은 꼭 해야지 하는 것을 제가 기사화해서 들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무슨 내용을 하고 싶은지. 자, 청문회라는 절차가 없었다고 해도 국민의 목소리에는 청와대가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의 왜곡된 성의식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상상력의 권력을이라고 하는 탁현민 행정관의 저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서울의 유흥문화를 예찬하면서 성매매를 권하는 듯한 시각도 보였고요. 탁 행정관은 앞서 다른 저서에서도 여성을 남성의 성욕 충족 도구로 묘사하는 등 그릇된 성의식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각 당에서 성평등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관을 해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시하고 있었고요. 여당과 야당의 여성 의원들도 탁 행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탁 행정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네요. 탁 행정관은 대선 캠프에서 문 대통령을 적극 도왔고 히말라야 트레킹도 함께 갔었다고 하는데요. 여성 장관 30% 등용,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곁에 머물기에는 그가 너무나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요.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소통해주길 바라는데요. 안 들리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장관 내정자로 계속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저도 잘 알고 있는 지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에 대한 기사가 어제 나왔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박사 과정 학생 이런 논란인데요. 저는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왜 그렇게 청와대에는 사람이 없을까라며 한마디 우려를 남기겠습니다. 왜냐면요. 인사는 정말로 신중해야 됨을 우리는 그전 정권에서 잘 배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과연 어떤 의전을 하려고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미디어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지금 언론 대응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체제를 이제 좀 정비를 해서 언론을 친화적으로, 예. 그러니까 내 편으로 만들고 예.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예.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럼요. 친구도 가까이, 적도 가까이. 알겠습니다. 적은 더 가까이. 집어서. 자, 구글에서 기사를 보면요. 편집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 기사를 보면요. 네이버가 가공을 해서 기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자주 보는 기사들을 가공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이버 가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그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 편집진이 보여주고 싶은 기사만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안 된다라고 불법이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바람직한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좀 아니, 생각해볼 우리가 여지가 흔히 있죠. 말하는 예. 알 권리라고 이야기할 때 편집되어 있으면 우리가 순수통을 그리고 책임진다. 네이버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카카오 부사장 네. 하셨던 정혜승 이분이 또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네. 또 청와대에 입성을 했죠. 그럼 다음 네이버, 카카오 다 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뭐 좀 어려워지는 거죠. 상당히. 왜 저 따라 오늘 말을 조심하십니까? 굉장히 말을 조심하십니다. 네. 아니 사실은 저기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네. 방송 금지 용어예요. 그럼 쓰지 마십시오. 응. 네, 우리 근데 잘못하면, 이걸 약간 음. 저기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우리는 세대다라고 할 수 있죠. 느낌이 확 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비롯해서요, 이런 네. 쪽에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요? 규제. 저는 규제보다는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경쟁에 따른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라는 근데 생각이 지금 이야기 듭니다. 듣다 보면 공정 경쟁이 이미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 어떻게 공정 경쟁으로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탁형민 행정관 같은 그런 충격적인 여성관을 보여준 그 공직자의 얘기가 네이버 하면은 사라졌어요. 구글에는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탁현민 쳐서 그 사람 기사를 일부러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요즘 뉴스가 뭐지 하고 딱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을 켰을 때는 전혀 안 나옵니다. 관심사에 둘 수 없게 했다는 예. 얘기네요. 근데 반대로 그 우리 홍준표 후보의 옛날에 옛날 사건 그거 같은 경우에 사실 홍준표 후보는 개입하지도 않았고 들은 얘기를 쓴 건데 도배가 됐었죠. 자, 네이버 그런데 키면은 그 얘기였어요. 여기에 또 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인데요. 네. 이분이 바로 네이버 뉴스 편집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네이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뉴스 편집 부서가 있고 광고도 있고, 광고 네. 있고 뭐 무슨 이제 그 검색 부서 있고 이럴 네. 텐데 딱 뉴스 편집 담당하는 그분이 국민소통수석이 되신 거죠. 자, 국민소통이라는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살인죄, 절도죄 이런 걸 정할 필요가 없어요. 착하게 살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법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것만 지켜라. 그러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은 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 공정하게 경쟁하세요라고 했을 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와 규제가 따라줘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저희 뉴스 면에 있어서는 그 포털이 뉴스를 다루면서 사실상 언론위의 언론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언론법상의 규제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유통하는 사업자지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명분인데요. 사실 언론의 핵심 기능은 생산보다는 유통과 그 편집 기능이 언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도 교묘하게 변망을 빠져나가고 이제 그 네이버의 로비력은 사실 삼성 로비력을 능가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순수한 오이를 먹고 싶고 순수한 사과를 먹고 싶은데 사과에 설탕을 뿌리거나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뭐 또
설탕 뿌리면 달달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사과에 소금을 뿌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맛을 줄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런데 이게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이 쇼킹한 여성관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첫 경험은 공유했던 여중생이었다. 아니 근데 제가 잠시 선거 뛰고 오느라고 모르세요? 아니 진짜 선거 뛰는 기간 동안 뉴스가 귀로 들어가서 귀로 밖으로 나가요. 정말. 네. 그때 중간중간 들어오죠. 네. 들어왔는데 너무 쇼킹해서 전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이건 탁현민 행정관이 본인이 저기 쓴 저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게요? 예. 책 읽어보셨습니까? 아, 그래서 너무 좀 내용이 쇼킹할 것 같아서 나중에 몰래 혼자 몰래 보려고요. 입을 쓰고 그 정도까지로. 자, 예.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편집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